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64과 주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격과 소유격이 같이 있는 부분이긴 하네요. 그렇죠? 네, 좀 같이 보도록 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문법 시간에도 되게 많이 배우긴 하지만 관계대명사가 되게 어렵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관계대명사 하면 알아야 될 것들만 한번 짚어놓고 그리고 한번 해석해보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 관계대명사라는 게 뭐냐 하면은 얘는 형용사절이라고 해요. 오케이? 형용사절.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절인데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명사를 명사 밑에다가 선행사라고 한번 쓸게요. 명사를 수식하는 절이다. 자, 요렇게까지만 일단 정리해 둘게요.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절이다. 형용사절이라 하면 앞에 있는 선행사, 즉 명사를 꾸며주는 절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하면 첫 번째 선행사를 찾아야 되고요. 이 선행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어떤 명사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뒤에 관계사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냥 대수로 대표적으로 써놓을게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동사가 나오는 경우 이것을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고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 이것을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게 이게 조금 어렵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만 일단 써놓을게요. 이것을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이것만 다 알면 돼요. 끝이에요. 선행사,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딱 나오면 선행사를 찾고 뒤에서 어떻게 꾸며줄지를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해석을 할 때 약간의 팁을 좀 드리자면 주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하는 선행사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동사하는 선행사, 공부하는 학생 이런 식으로 약간 분사랑 비슷해요.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아기 이렇게. 그 다음에 목적격은요. 주어가 동사하는 여기는 주어 동사 말하는 거예요. 주어가 동사하는 선행사. 내가 좋아하는 여자, 내가 좋아하는 음식 이렇게. 오케이? 소유격은요. 이건 좀 어려워요. 선행사부터 해서 들어가야 돼요. 선행사의 명사가 뭐뭐 한다. 자, 이렇게 일단 써놓을게요. 선행사의 명사가 뭐뭐 한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예문을 좀 들어볼게요. The man who likes her. 자, 요 문장 해석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 남자는 그녀를 좋아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관계대명사가 있으니까 뭐 한다 했죠?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절이다. 그죠? 예, 그래서 선행사를 먼저 찾고요. 무조건 끊어야 돼요. 선행사를 찾은 다음에 끊고 그리고 나서 뒤에서 이렇게 하는데 관계대명사 뒤에 지금 동사가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이렇게 동사하는 선행사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녀를 좋아하는 남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거는요. 여기는 아직 문장이 아니에요. 이제 동사가 막 나와줘야 돼. 아직 안 끝났어요. 제가 물결 표시해 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까지만 해석해봐 라고 하면 그녀를 좋아하는 남자 여기까지만 딱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두 번째 The man whom she likes.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할래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번에는 목적격 얘가 선행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나오고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주어가 동사하는 선행사라고 해석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녀가 좋아하는 남자 이렇게 가야죠. 됐나요? 그녀가 좋아하는 남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예문을 보죠. The man whose name is Mike. 자, 이건 어떻게 해석하죠? 이번에는 whose가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그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앞에서 간다 그랬죠. 선행사의 뭐가 뭐뭐 한다.
얘가 선행사, 얘가 명사죠? 해석해보세요. 다 알려줬어요. 해석해보세요. 어떻게 되죠? 이 남자의 이름이 마이크이다. 이거 아니라 이게 약간 어려워요. 이 남자의 이름이 마이크인 남자가 한 번 더 와야 돼요. 다시 이 남자의 이름이 마이크인 이 남자는 이렇게 가야 돼요. 좀 어렵죠. 여기까지만 일단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 이 남자의 이름이 마이크인 이 남자는 이렇게. 좀 선생님 말이 좀 이상한데요.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되죠? 이상해요. 예, 이상한데 소유격은 이렇게 해석한 연습을 해야 돼요. 하다 보면 나중에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일단은 조금 이상해도 따라와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만 잡아 놓고요. 관계대명사에서 우리가 해석하기 위한 건 이게 끝이에요. 물론 세부적으로 공부해야 될 그런 문법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이것만 알고 있어도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해야 될 것은요. 657번 문장을 좀 볼게요.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관계대명사가 나왔으니까 선행사부터 찾는다. 자, 여기다 써놓을게요. 첫 번째 선행사 찾기. 두 번째 선행사 뒤에서 끊기. 끊기. 오케이. 자, 세 번째는 끊었죠. 이렇게 끊었죠. 여기 선행사가 있고 끊었죠. 그리고 뭐 관계대명사 나오겠죠. 밑줄 쳐서 수식 표시하기. 이 세 가지 하는 겁니다. 무조건. 무조건. 알겠죠? 무조건 선행사 찾고 끊고 수식 표시.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657번 보죠. Every team needs a leader. 얘가 선행사겠죠. 보통은 이제 뒤에서는 예외인 부분이 나오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선행사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명사,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명사가 선행사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선행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한번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A leader부터 others까지. 어떻게 해석하죠? Leaders that who motivates others요. 다른 사람들을 동기를 부여시켜 주는 그러한 리더.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주는 부여하는 리더. 오케이? 그 앞에랑 연결시켜서 가보면 어떻게 되죠? 주어 동사 찾는 것은 우리 했으니까 모든 팀은 필요로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는 그러한 리더를 필요로 한다. 깔끔하죠? 오케이? 깔끔하게 떨어지면 돼요. 자, 그다음 658번. 얘는 볼 것 없이 얘가 선행사죠. 이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 끊죠. 왜 여기까지 끊냐 하면 이게 동사니까 이게 주어고. 그러니까 모든 문법 어떤 부분 천일문에서 어떤 부분을 공부하든지 간에 일단은 주어 동사 찾고 시작이에요. 무조건.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Kids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들이죠? Who eat junk food regularly 규칙적으로. 혹시 단어 몰랐으면 정리해 주세요. 이런 거 써놓으라 그랬죠? motivate 몰랐으면 동기를 부여하다 써놓으시고 regularly라고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규칙적으로 주기적으로 정크푸드는 약간 불량식품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근데 맛있긴 하니까 저는 조금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게 정크푸드라고 해서 뭐 먹으면 바로 죽거나 뭐 병 걸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느 정도 드셔도 됩니다. 예, 좀 내가 맛있으면 먹어도 되죠. 괜찮아. 우리 몸은 다 그것을 소화시키고 영양분을 하고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예, 너무 규칙적으로 드시면 안 되겠고. 그렇죠? 그것만 좀 주의하시고 드세요.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길쌤이 먹으라고 했으니까 나 막 먹어도 돼. 이런 건 아니고. 오케이? 자, 아무튼 얘가 동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정크푸드를 먹는 학생들, 아이들 이렇게 되겠죠. 먹는 아이들은 are not hungry for healthy food. 이건 hungry for이라는 것도 표현 좀 알아둘 게 뭐냐면 hungry는 배고프다라는 뜻이죠. 그죠? 당연히 배고프다는 뭐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근데 뒤에 for이 붙으면 무엇을 갈망하다는 뜻이 됩니다. 갈망하다. hungry for 같은 말로 eager for 하나 알아둘게요. 그러니까 hungry란 단어는 배가 고픈 거 맞아요. 맞는데 뒤에 for이 나오면 이것 때문에 배가 고픈 거니까 내가 진짜 배가 고픈 게 아니라 고플 수도 있긴 하지만 어떤 걸 되게 먹고 싶고 갈망하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eager for 비슷한 뜻이고 갈망하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정크푸드를 먹는 아이들은 are not hungry for healthy food이요. 건강에 좋은 음식을 갈망하지 않는다. 먹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다음. 659번은 여기가 선행사고 소유격 나왔네요. 소유격 어떻게 알았죠?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이 영화의 최고의 배우는 등장인물은 빌레인이었다. 악당이었다 하는 거죠. 악당. 빌런. 요즘에 하도 이제 빌런 해서 알고 있죠. 악당이란 뜻이죠. Whose aim is to destroy the world예요. 자, 다시. 최고의 등장인물은 악당이었는데 자, 제가 해석하는 거 따라오세요. 악당이었는데 그 악당의 목표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케이? 악당의 목표가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었던 악당이다. 약간 해석이 되게 부자연스럽게 써 있어야 맞는 거예요. 이거는 완벽하게 여러분 최고의 그 영화의 최고의 등장인물은 목적이 세계를 파괴하는 것이 악당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해석할 수 있는 학생들은 별로 없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절대로 참고하지 말고 자신의 언어로 해석해야 돼요. 제가 수업을 할 때 되게 깔끔하게 해석을 해놓고 완전히 뭐 답지를 읽은 것처럼 해석을 해놓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를 요구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저는 이 수업을 할 때 한 번씩 문장을 읽어보기는 하지만 절대로 답지를 읽어보지 않아요. 왜냐? 뭐 제가 잘나서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해석할 때 조금 고민하고 조금 틀리는 부분이 있을지언정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되도록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런 어떤 느낌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저는 수업을 준비를 뭐 많이 읽어보지 않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저도 되게 투박하게 해석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따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기 거가 돼요. 우리의 목표는 영어로 된 문장을 잘 읽고 해석을 해서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알고 수능의 문제 혹은 내신의 문제를 풀어서 맞추는 게 목표지 우리가 무슨 번역을 예쁘게 하고 이런 게 목표가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쁘게 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투박하게. 다시 이 영화의 최고의 등장인물은 악당이다. 근데 이 악당의 목표는 이렇게 가죠. 근데를 붙이면 좀 낫죠. 근데 이 악당의 목표는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었다가 되는 거죠. 됐죠? 아니면 이 악당의 목표가 세계를 파괴하는 그 악당이었다. 이렇게 두 번, 세 번 이 똑같은 선행사가 한 두 번 정도는 해석에 등장해야 맞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거 조심하세요. 잘해보세요. 자신의 언어로. 자, 그 다음 네, 알약이 두죠. The future 주어 belongs to 좋은 전하니까 알아두시고 belongs to는 뭐뭐에 속해 있다. 아니면 누구누구에 달려 있다. 이런 거 있죠. 누구누구에 속해 있다, 달려 있다. 내 목숨은 너에게 달려 있어.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의 영어 성적은 저한테 달려 있죠. 네, 이럴 때도 쓰는 표현입니다. 알겠죠? 네. 그다음에 those who는 앞에서도 배웠던 표현인데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쌤, 도즈는 이런 질문 해야죠. 도즈는 대세 복수고요. 그럼 대신 그것 혹은 저것 이런 뜻인데 어떻게 those who가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일단은 암기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너무 자주 나오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힌트가 딱 있잖아요. 이거. 예, who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선행사일 때만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잖아요. 그건 우리가 알잖아. 그죠? 아,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영어 공부라고 하는 것은 특히 구문 공부라고 하는 것은 유연성을 길러야 돼요. 유연성을 가져야 돼요. 무조건 이때는 이거는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도스 뒤에 후가 붙었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아, 도스가 사람의 의미로 쓰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예, 그래서 뭐뭐 하는 사람들 이렇게 외우셔도 되지만 이해해 보시면서 외우시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미래는 달려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Who believe in the beauty of their dream이요. 뭐죠? 그들의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들이 되겠죠. 오케이? 그들의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들에게 미래는 달려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되게 원대하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미래의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정도로 받으시면 되고
다시 다음으로 갈게요. 이것도 중요해요. 아스피린은 one of the drugs. 여기서 끊죠. 얘가 선행사니까. 그죠?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먼저 해석해 볼게요. 아스피린은 one of the drugs. 약들 중에 하나이다. 어떤 약이죠? Don't require doctor's prescription for their use요. 단어 모르는 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이건 처방전이라는 뜻입니다. 처방전 뭔지 아시죠? 약국에서 그냥 우리가 하나 표현 좀 알아둘까요? Over the counter drugs. 자, 요거는요. over the counter drug는 뭐냐? 우리가 그냥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 감기약 하나 주세요. 뭐 바카스 주세요.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이런 거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이 over the counter예요. 카운터에서 그냥 살 수 있다고 해서 over the counter. 오케이? 근데 우리가 뭐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뭐 어디가 아프니까 무슨 약을 드세요 할 때 보통 처방전을 발행해 주죠.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잖아요. 이때 이 처방전이라는 단어가 prescription이라는 단어고, 그러면 나온 김에 동사형도 좀 써놓을까요? prescribe예요. 네, 무슨 뜻이겠습니까? prescribe는 처방하다라는 뜻이죠. 오케이, 이 scribe가 쓰다 뭐 이런 뜻인데, 아니 거기까지는 됐고요. 어쨌든 자, 그러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피린은 약들 중에 하나이다. 어떤 약이죠? Who don't require, 이거 뭐죠? 요구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전을 요구하지 않는 약들 중에 하나가 아스피린이다가 되는 거죠. 됐나요? For their use는 뭐죠? 그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대열이 가리키는 것은 약 정도, 그죠? 약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662번 보죠. They are good neighbors that,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선행사 표시하고 이렇게. 그들은 좋은 이웃들이다. 그죠? 그들은 좋은 이웃들이다. 어떤 이웃들? Live happily in houses next to each other. 이렇게 묶어보세요. next to는 뭐뭐 옆에라는 전치사죠. 그러니까 그리고 each other는 서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옆에 있는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러한 좋은 이웃들이다가 되겠죠.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다음. everyday, 매일같이 do something. 자, 여기서는 everyday가 주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고 있지 마세요. 제발 조금 생각하세요. 알겠죠? everyday가 주어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만약에 얘가 주어라면 단수잖아요. 그러면 얘가 더지가 됐어야 됐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이런 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주어 동사라고 볼 수가 없고요. everyday는 부사입니다. 매일 해라. 동사 원형이니까 명령문 되겠죠. 명령문. 해라. do something. 뭔가를 해라. 얘가 뭐예요? 얘가 선행사.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That will bring you closer to a better tomorrow. bring you closer. bring이라고 하는 것은 데려다 주다, 가져오다 이런 뜻이니까 bring you closer는 closer이라는 단어는 close라는 단어의 비교급이죠. 가까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bring you closer는 너를 더 가깝게 데려다 줄 이거죠. 너를 더 가깝게 데려다 줄 그러한 뭔가를 해라. 오케이? 자, 어떤 거에 a better future. tomorrow니까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내일에 너를 더 가깝게 가져다 줄 어떤 것을 매일 해라라는 뜻이죠. 부연 설명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When writing a report, 이거는 분사 구문이네요. 우리 배웠던 분사 구문. 그죠? 그래서 리포트를 쓸 때 이거죠. 리포트를 쓸 때 You should not use a sentence. 이렇게 되겠네요. 후수가 나왔네요. 자, 후수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여기까지 먼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저 따라 하세요. 리포트를 쓸 때 너는 문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문장? 이 문장의 의미가 이렇게 간다고요. 소유격은 앞에서 뒤로. 이 문장의 의미가 is unclear. 이거는 불분명한 이런 뜻이죠. 명확하지 않은. clear이라는 단어가 명확한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명확하지 않은 문장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문장 두 번 나오라 그랬죠. 후수는 선행사가 두 번 해석에 등장해야 맞아요. 다시 너는 이 문장을 사용해서 안 된다. 어떤 문장? 이 문장의 의미가 불분명한 문장.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쓰세요. 자, 다음 665번 가보죠. 멘토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다 이거죠. 그죠? 어떤 멘토라고 하는 거 뭔지 알죠? 멘토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work for life is admired. 자, 보죠. 여기는 좀 어려워요. 좀 어려운데 일단 정답부터 말하면 후즈거든요. 봐봐요. 이 사람의 작품이나 삶이 존중받는 이 admire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첫 번째 뜻으로 감탄하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로 존중하다. 존중, 존경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케이? admire이라는 단어는 그럼 봐봐요. 이 사람의 어떤 작품이나 일이나 아니면은 삶이 존중받는 사람 딱 해석이 되죠. 근데 이게 만약에 who라고 해버리면 일이나 삶이 존중받는 이게 해석으로는 좀 어렵긴 해요. 사실은 해석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일이나 삶이 존중받는 사람 쌤 똑같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가야 되죠. 이 사람의 일이 이렇게 되면 딱 맞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관계되면서 소유격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해석으로는 좀 구별이 어려운 게 who, she likes 이렇게 가면요. 봐봐요. 그녀가 좋아하는 남자 얘를 이 someone을요 여기다가 갖다 붙여도 말이 되잖아요.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는 그녀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만약에 얘가 목적격 쌤 요거 이게 whom이랑 who랑 같은 거니까 요것도 되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말이 돼야 돼요. Life is admired someone이에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삶은 존중받는다 그 사람 말이 안 돼요. 뭔가 있어야 돼요. 뭐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렇죠? 삶은 존중받는다. 그 사람. 말이 안 되죠. 근데 여기는 그녀는 이 사람을 사랑한다. 이건 말이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안 되는 건데 좀 무슨 말인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 좀 나는 어렵다 싶으면 일단은 지금 넘어가도 돼요. 네. 네. 이거 안 지워지죠. 다시 갈게요. 이게 소유격 관계대명사와 그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좀 어려워요. 느낌을 가질 때까지 좀 어렵습니다. 다시 보면 이 사람의 작품 이게 이제 work가 작품이라는 의미로도 쓰이니까 알아두셔야 되고요. 아니 뭐 일로 해석해도 돼요. 그 사람의 작품이나 삶이 존중받는 사람 되죠. 예, 이럴 때는 who's 쓴다는 거죠. 어렵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만. 그리고 who is a good guide to others. 이거는 뭐죠? who is 뒤에 동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who도 선행사가 someone인 거예요. 앞에 있는 someone과 같은 거죠. 얘랑. 그래서 멘토는 이 사람의 작품이나 삶이 존중받는 사람이고 또 멘토는 good guide to others.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어떤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가이드인 사람이다. 이거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맞죠. 뒤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오케이?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people 주어죠. whose 나왔네요 또. whose diet are rich in vitamins are 이렇게 되겠네요. 왜죠? 주어가 people이고 whose부터 vitamins까지는 people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절, 형용사 절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주어가 people이니까 동사는 are 나와야 되죠. 해석 한번 해볼까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whose diet, 그 사람들의 다이어트가 이거죠. 그 사람들의 다이어트가 비타민이 풍부한 사람들은 두 번 가야 된다 그랬어요. 다시 사람들, 어떤 사람들, 그 사람의 식단이 비타민이 풍부한 그 사람들은 less likely to, 뭐뭐 할 가능성이 적다. likely to 하면은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less가 붙었으니까 가능성이 적다죠. 오케이? 뭐 할 가능성? to develop some types of cancer. 이 develop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뭐 발전시키다, 발달시키다, 개발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목적어가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develop이라는 단어 뒤에 어떤 명사가 나오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달라져요. 근데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죠? Some types of cancer 나왔죠. 암, 어떤 종류의 암이죠. 그렇죠? 그 암을 발전시킨다 조금 이상하죠. 그러니까 암에 걸리다 이런 얘기가 돼요.
목적어, 그러니까 develop 뒤에 어떤 병명이 나오면 정리해 둘까요? develop이라는 동사 뒤에 병명이 나온다면 어떤 병에 걸리다 이런 뜻이라는 것 알아두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사람들,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의 식단이 비타민이 풍부한 사람들은 두 번 왔다 갔다 하라고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오케이? 이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암에 걸릴 가능성이 less니까 적다가 되겠죠.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지금 whose가 좀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데 해석을 제가 한 것처럼 앞에서 뒤로 왔다가 다시 뒤로 가면서 해석을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거예요. 알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64과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